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문이 제기됐던 근본 이유는 아마 그 대주주의 조카 김만배, 박영수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수 국장이 관련해서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그 김만배 씨의 소개로 조 씨의 변호사가 된 박영수 전 특검은 그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조 씨가 어떤 사안으로 소환되게 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전화 내용을 전화 직접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관련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뭐 10년 전 일을 제가 기억한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누구를 소환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물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면 주임검사인 과장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소문에는 저를 어떤 식으로 하여튼 좀 약점을 찾아보려고 과거에 제가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전부 꺼내놓고 다 뒤져봤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분명히 부산저축은행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누군가가 철저히 보고 또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아마 참고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그 부산저축은행의 뭐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CEO급에 해당하는 분이 약 14억의 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로비에 썼는데 그 돈을 인출해서 그 CEO에게 전달하는 그 심부름 일을 그 지금 조모라는 분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물론 그 이전에 자기는 커미션을 받아먹은 일이 본인한테는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중수부에서 나를 왜 부르는지를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 CEO에게 그 저축은행 자금을 로비 자금으로 쓰도록 그 심부름은 그 일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다 자백했습니다. 그 CEO가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단순 참고인으로 이게 만약에 자백을 안 하고 단서가 보이고 하면 하나의 피의자성으로 세게 조사를 했을 텐데 이미 본인이 이거는 수사 초기에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과정에서 보강 증거로서 불러서 진술을 받고 보낸 것이라서 아마 변호인이 전 뭐 그 변호인이 당시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변호인이 물어보면 통상은 괜히 불안해서 안 들어오는 일이 없게 그 주요 그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 보강 증거 수집 차원의 조사인 경우에는 그 조사 예정 사항을 알려주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아마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윤후보 말씀에 보면 당시 박영수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 네. 이지연 국장 뭐 예,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아무개 씨의 변호인인지 아니면 또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다 하더라도 그러면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그 박영수 전 특검이 이 사건에 그 관여했다, 변호를 맡았다 누군가에 그것도 전혀 모르셨는지. 전혀 저는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한 50여 명이 아마 제 기억에는 구속이 되고 한 80명 정도가 기소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초동의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아마 기소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기소된 사람, 뭐 참고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가 변호인이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액의 대출 커미션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산저축은행이 그 조아무개 씨를 통해서 이제 그 조달을 받은 그쪽이 모두 1,155억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러면 이 투자가 당시에는 정상적인 투자로 보였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이 조아무개 씨의 이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그 10억 3천만 원보다 훨씬 금액이 적은 1억 원을 가지고 그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1억, 3억 이렇게 기소됐었는데 10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투자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러면 이 다른 훨씬 더 소액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왜 구속 기소됐었는지, 그리고 형평성이 좀 문제되지 않는지 그 의견을 좀 저희가 그 10억이라는 대출 커미션 받은 거를 알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뭐 진술이나 증거가 단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뭐 몇천만 원의 그 수수료나 알선 수수료나 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다 부속 기준을 다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시에 뭐 청와대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 뭐 정치인들도 많이 사법 처리가 됐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변호인이라고 해도 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뭐 대장동이든 어디든 몇천억이 대출이 됐더라도 그 대출했던 이 소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채권과 이런 자산을 전부 합치면 한 10조 가까이 되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수사할 때 이를테면 그 당시에는 뭐 이자가 제대로 들어왔다거나 또는 뭐 이 대출 자체가 뭐 원리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뭐 이랬다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담보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3년 후에 예보에서 아마 부산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의 그 대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다시 회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것이지,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모든 대출권을 전부 일일이 원리금이 제대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여튼 부산저축은행이 법에서 금지된 자기들의 사업에 고객의 예탁금을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건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SPC도 어마어마하게 개수가 많고요. 그 뭐 캄보디아에 무슨 투자한 것부터 수도권 뭐 전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SPC도 다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 10수개 골라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수사 인력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장동 사건, 대장동에 대한 대출은 아마 그 부산저축은행의 직접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후보 윤 후보께서 검찰 재직 시절은 뭐 긴 시간인데 흔히 또 하나의 의혹 사건이 계속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인데 최근 또 구속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혜영 부국장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뭐 사건 자체가 그 당시에 상식적인 검찰 수사가 아니었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그다음 윤 후보님과 윤 전 서장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2019년 여기 앉아 계신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 비리 검증단장 맡고 계시는 김진태 전 의원이죠.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윤 후보님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거는 검찰의 집안 싸움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다라고 이걸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일단 그 2012년도에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윤 후보님은 이 사건을 경찰의 표적수사, 보복수사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고요. 아직도 그 판단이 유효하신 겁니까? 사건 성격이요?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2019년 그 7월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뉴스타파 기자였고, 그 당시에는 주간 동아 기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신동아였나?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 많은 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를 저에게 하게 된 것은 경찰의 고위 수사 관계자가 윤석열 당시 중수 1과장이 이 수사를 방해하고 뭐 이런 식의 비공식적인 백프를 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저는 수사에는 관여할 위치에도 안 됐고 그리고 그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도 당시에는 그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그 변호사는 사실은 그게 당시에 제가 1과장일 때 3과장으로 그 윤우진 그 서장의 그 친동생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마무리하고 저축은행 사건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만은 그 후에 그 저축은행 그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목에 여러 개의 저축은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해서 이제 중수 2과장, 3과장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저축은행 합수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수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 또 그 가까운 뭐 실세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서 그거를 그 윤우진 그 서장의 동생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어떤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곤란한 처지에 처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기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맞다라고 제가 답을 해줬는데요. 제가 그 2019년에 인사청문회 때 횟수를 넘겨가지고 12시 이후에 그 당시에 제가 그 주간동아 기자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답한 것만 돼 있지 그 기자가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그 질문을 그 당시에 다 공개가 됐더라면은 제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가 아마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윤우진 서장의 동생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뭐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연수원 19기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최근에 그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 혐의 내용이 뭔지도 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그 당시에 하여튼 검경 간에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수사권 조정을 놓고 저에 대해서도 상당한 마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윤우진 서장이 어디 마장동에 무슨 수입업자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아마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거로 몇 년 후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윤우진 서장과 검사들의 어떤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윤우진 서장이 다녔다는 수십 개의 골프장을 전부 조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원으로 들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수사 역시도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사법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 개인에 대한 개인의 그 공직 재직 시에 대한 의문을 지나서 이번에는 후보 가족에 대해서 세상에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요. 그동안 후보께서는 부인 김건희 씨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명으로 하신 게 실력 있다고 해서 돈을 맡겼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하지 특정 개인에게 돈을 굴리라고 맡기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인의 금융거래에 대해 일단 알고 계셨습니까? 뭐 전혀 몰랐는데 뭐 그때가 이제 결혼도 전이었고 또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뭐 제 처가 이제 재산 등록할 때나 그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작년에 그거 역시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경찰의 그 내사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언론에 나갔는지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4월경에 그 계좌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이모라는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거액의 돈을 누구한테 그렇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계좌에, 증권 계좌에 이분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당의 경선 때 뭐 공개할 용의가 없냐 해서 다 공개를 했다시피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그 이모 씨라는 분이 제 처의 그 증권 계좌, 그 신한은행 신한증권 계좌인데요. 그 계좌에 매매 거래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실제 그 이모 씨가 관여했던 그 기간 동안에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봤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 주식의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한 4-5달 만에 그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2010년 초라고 해서 경찰 내사 보고서에 나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왜 내사를 했는데 원래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경찰청의 그 수사정보과에 먼저 갑니다. 범죄정보과에. 그런데 그 내사 보고서가 경찰청 중요범죄 그 수사관과 거기에 있었다고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보과에서 수사부서로 사건이 배당이 돼서 실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정보과에만 첩보 자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부서에 배당이 된 것이고 그걸 아마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도무지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인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고위직 누군가가 이거를 그 지시에 의해서 유출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수사기관에 있는 내사 자료가 언론사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 내사 자료가 그대로 보고서가 갔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계좌를 한번 떼서 가져와 보라고 제가 집에서 봐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백 원, 한 200-300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거래일 자체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4월경에 여권 정치인들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지금 별건의 별건을 물어가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CEO가 지나간 것도 이걸 막 연장을 걸어가지고 전부 이게 포괄일제다라고 해서 막 수사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씩 그렇게 포괄일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제가 봐도 참 저도 26년간 검사 생활 해왔습니다만은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네. 그 매집 과정의 전체 거래 내역을 네. 좀 공개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단순한 수익률의 문제를 떠나서 네. 그 어찌됐든 권오수 전 회장이 이제 뭐 그 내부 정보, 호재겠죠,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주식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그 역시 부당한 거래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하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면 혹시 그 의혹이 좀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을까요? 아니 당초에 이 사건의 그 단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를 했고 지금 검찰에서 1년 반 동안 그 계좌를 전부 다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억지입니다. 검찰에서 다 받고 이게 만약에 시세 조정의 공범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벌써 기소했습니다. 경선 때 아마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거를 이 수년 동안의 이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여론에 또 여론화를 시켜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특수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왔으면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지.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제 처가 하던 전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벌써 CEO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종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처리를 안 하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거는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